올라가면 내리막이,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야. 내리골프도 많이 치시잖아요. 모두 다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엠변입니다. 오늘은 1000원짜리 변호사 9화 10화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는요, 매 에피소드마다 형사사건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안 나오나 싶었어요. 드디어 9화가 되어서야 이제 사기죄에 대한 내용이 등장하게 됩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시작하고 나서 뭐 인스타그램 DM이나 또는 뭐 어떻게 검색을 하셨는지 저희 사무실로 상담 전화를 많이 주시는데요. 그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사기죄입니다. 형사사건의 의뢰인들은 대부분 혐의가 있어서 조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되는 피의자, 피고인인 경우인데요. 유일하게 사기죄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고소를 하기 위해서 의뢰를 많이 주십니다. 사기를 포함한 그런 경제범죄들에 있어서는 어떤 법리적으로 다퉈야 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실제로 뭐 혼자서 고소를 하셨다가도 나중에 뭐 의견서를 내야 된다거나 또는 상대방 피고소인과의 대질조사를 앞두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하시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자, 이제 사인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예. 근데 이게 제가 보고 온 것보다 가격이 좀 비싼 것 같은데. 아까 그 차량은 전시 차량에다 시세보다 조금 저렴하게 나온 거고, 이거는 문제도 전혀 없고 깨끗하고, 이거 가져가시면 무조건 이득이라니까. 요즘 인터넷에 중고차라는 단어만 검색해도 사이트들이 정말 많은데요. 막 이것저것 보면서 정신없는 상태에서 가니까 그곳에서 이렇게 작정하고 저렇게 사기를 치려는 중고차 사기꾼들에게 당하게 되는 거죠. 물론 자동차관리법 제57조 제3항 제2호는요, 매매 또는 매도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어떤 뭐 거짓이나 과장된 광고를 표시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같은 법 제80조 역시 이를 위반했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고 규정을 하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뭔가 좀 쎄하죠? 그동안 제가 리뷰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다른 범죄들보다 형량이 조금 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최근 그 허위 매물 광고에 따른 자동차 관리법 위반 사건에 대한 판결들을 이렇게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으로요, 올해 선고된 사건 중에 이런 사건이 있었네요. 실제 시세보다 1000만 원 정도 싸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렸고, 자동차에 잡힌 약 700만 원 정도의 저당권 자체도 인터넷 사이트에 전혀 고지하지 않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심지어 이 사람은 과거에 자동차관리법 위반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기도 했어요. 이런 사건에서 과연 형량은 어땠을까요? 이 사건은 1심에서 벌금 500만 원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조금 낮은 또는 많이 낮은 그런 형량이죠. 이런 거를 중고차 사기꾼도 모르진 않을 거예요. 오히려 더 잘 알겠죠. 차라리 이렇게 벌금 어느 정도 받고 계속해서 허위 매물을 올리는 것이 더 이익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따라서 그 드라마에 그 사무장님이 나오듯이 저 뭐 법률사무소에 일하는데요, 제가 여기 잘하는데요, 뭐 자동차 관리법이 어떤데요, 이렇게 해봐야 중고차 사기꾼들은 콧방귀만 낄 뿐이죠. 따라서 우리가 공격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방법은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방법입니다. 이게요, 맛집에만 비법이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쪽에서도 다 노하우라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 보세요. 그게 사기잖아요. 사기라뇨? 아니, 법에 10년 된 차는 새 차 가격을 받지 마라, 뭐 그런 조항이 있어요? 너무 얄밉지만 안타깝게도 뭐 틀린 말이 거의 없어 보여요. 뭐 누가 강제로 계약서에 서명하게 한 것도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기꾼을 정말 사기꾼으로 만드는 과정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사기꾼을 사기꾼으로 만드느냐? 판례는 이런 기준을 제시합니다. 거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당의 거래에 임하지 아니었을 것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즉, 내가 설명을 받고 고지받고 이해한 내용이 계약서에 담겨 있다면, 그런데 그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로 내가 받은 차의 기능이 다르다면 그것이 바로 기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중고차 계약을 할 때는 막 그 중고차 사기꾼들이라면
정신없이 막 혼을 빼놔요. 막 특약사항으로 뭐 보험도 써놓고 뭐 세금 뭐 혜택 뭐 할인 혜택 뭐 서비스 막 이런 것들을 써놓는다 이겁니다. 그렇다 보면은 계약서가 완벽하구나 좀 착각을 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에 임하지 않았을 경우, 즉 주요 내용, 자동차의 본래 기능, 뭐 외형, 부품, 내용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중복되더라도 그런 내용이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지 정확히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신 바짝 차려야겠어요. 이 차 말이야. 엔진에 노킹이 있다네. 못 들으셨어요? 나 아무 소리 못 들었는데? 엔진에 귀 한번 대봐봐. 들리지?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그래. 이 자식들이 어디서 이런 차를... 오케이, 민혁아. 이 차랑 비슷한 좋은 차가 있어. 그 차를 한번 보는 건 어때? 하는 말이야. 여기 있지, 이거. 날개가 포인트야. 그러게 여기 좀 이래 보여도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아. 야, 너 뭐 만났었으면 아까 그 겉만 번지르르 하고 막 소리 나는 거 그거 사갔을 거 아니야. 그래, 그랬으면 너 완전 땡 잡는 거야. 땡 뭐? 땡! 땡 자식아, 인생 땡하고 종칠 뻔했다고 이 자식아. 그런데 뭐 친구니까 다행이지 아무리 뭐 천변이 좋은 일 한다고 하더라도 아예 모르는 사람을 상대로 이런 일을 저질렀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요즘 커뮤니티 보면 뭐 둘리에 대한 재해석이라고 해서 이제 둘리가 원래 나쁜 놈이었고 고길동 아저씨가 천사였다 막 이런 재미있는 해석들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천변이 이 드라마 속에서 주인공이고 정의를 위해서 범죄자들을 잡기 위해서 뭔가 노력을 해서 그렇지 실제로 뭐 타인을 속인 것도 맞고요. 돈을 받은 것도 맞습니다. 그렇다면 엄격히 법적으로 해석한다면 천변은 처벌받아야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궁금증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천천히 날아갈 수 있어. 제가 민혁아. 행이. 신빙. 여기 있습니다. 이놈 이거 물건이네 이거. 그런데요. 천변은 아무리 뭐 남을 속이고 돈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법적으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사기죄는 단순히 상대방을 속이겠다는 고의뿐만 아니라 속이는 행위를 통해서 어떤 재산상 이익을 취하겠다는 의사,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 불법 영득 의사 또는 편취의 범위가 있어야 인정되는 범죄입니다. 그런데 천변은 뭐 아무리 속이고 차값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뭐 자신이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거나 또는 궁극적으로 뭐 상대방에게 이익을 주려는 의사가 없었죠. 따라서 사기죄는 성립하지 않을 겁니다. 다만 이제 뭐 리뷰를 거듭할수록 이런 돌발적인 천변의 행동 때문에 저도 역시 좀 불안불안해지기는 합니다. 10화에서는 타짜 천변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 기사에서 보니까 서울 시내에도요 저런 대규모 사설 도박장이 80곳 정도가 된대요. 뭐 도박, 또 마약 이런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는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박은 이만큼 뭐 사람을 끌어들이는 어떤 마성의 매력이 있죠. 그래서 관련된 썰들도 많은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 리뷰의 마지막 주제는 뭐 흥미로운 판례를 몇 가지 소개해드리면서 장면들을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천변만 믿어보자고. 다시 한번 배팅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거 뭐야? 어떤 새끼가 물을 흘리고 있어? 뭐하고 있어? 얼른 뛰어가! 제가 그 타짜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요. 거기 또 매력적인 캐릭터가 나오죠. 우리 호구 아저씨. 이런 대사를 합니다. 이름이 도박이 뭐야? 파도야 파도. 올라가면 내리막이고 내려가면 올라가는 거야.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이렇게 도박이 파도와 같으면 좋으련만 실제로는 스키장 슬로프처럼 내리막만 계속 이어지는 그런 도박장도 있죠. 즉 도박장을 개장한 사람들이 사기를 치는 경우인 겁니다. 그렇다면 나는 계속 뭐 도박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뭐 영화 트루먼 쇼처럼 다 진실을 알고 있는 거죠. 나는 계속 돈을 잃고 있고. 이럴 때에는 과연 도박죄로 처벌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도박죄로 처벌할 수 없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판례가 보는 도박의 핵심은 우연성이에요. 우연히 어떤 결과가 나오고 이것에 따라서 뭐 돈을 따고 잃는 이런 구조가 있어야지 도박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피해자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판을 짜놓고 우연성을 모두 제거한 거예요. 이 사람이 잃게끔. 그렇다면 도박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따라서 소위 호구를 잡혀서 돈을 다 잃고 도박죄로까지 처벌받는 경우는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연성이 없는 실력을 겨루는 스포츠는 어떨까요? 예를 들면 골프 같은 거요. 껴주지도 않겠지만 백돌이가 싱글 치는 사람을 이기는 경우는 거의 없지 않겠습니까? 이럴 때도 과연 도박이 성립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도박이 성립한다입니다. 우리 판례는요, 아무리 경기자가 어떤 일정한 기량 수준을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연성을 아예 배제할 수가 없는 이상, 즉 매 경기마다 일정한 어떤 결과가 나오겠다는 예측을 할 수 없는 이상 도박이 성립한다고 보고 있어요. 따라서 막 골프장에서 이렇게 내기 골프들 많이 치시잖아요. 모두 다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판례는 도박에 대해서 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당연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러시지 않으시겠지만 도박은 절대로 처음부터 손을 대면 안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이제 일시오락을 위한 어떤 행위는 도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도 역시 판례의 태도이기 때문에 모임이 많은 연말 연시에는 그냥 흥을 돋우는 정도로 일시적인 오락으로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1000원짜리 변호사도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요. 제발 시즌2가 나와라 이렇게 기도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남은 2화도 그런 마음으로 시청할 예정입니다. 오늘은 조금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영상을 꾸려봤는데요. 오늘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